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16번째 시간. 이제 비와 비율 문제풀이만 하면 되죠. 우리 친구들 저번에 이제 배웠던 거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이렇게 3번 전. 비부터 항상 뜻을 정확하게 알으라 그랬지. 비는 두 수를요, 나눗셈으로 비교한 거였지. 나눗셈으로. 나눗셈으로 비교한 것이 B였고, 비율은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그치? 그거를 우리는 비율이라고 배웠고, 이때 아직 B에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전항, 후항이라는 말은, 여기 개념 설명에는 안 나왔지만, 앞에 있는 거를 전항, 앞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이 기호, 점점, 이거 콜론이라고 불렀어? 그 앞에 있는 거를 전항, 뒤에 있는 걸 후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항을 기준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앞에 있는 걸 비교하는 양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B를요, 비율로 바꾸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B하고 비율은 같이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율 중에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를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야. 백분율. 그래서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서 100분의 얼마 하면 이 분모를 읽으면 되고요. 아니면 이 비율에다가 그냥 바로 100을 곱해서 얘를 바로 퍼센트로 거기 그 계산한 결과를 바로 퍼센트 써가지고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어. 여기까지 오케이? 기준이 100이니까요.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 이거를 그대로 100을 곱해서 나타내는 것도 있었고, 이 비율, 우리가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지금 비율이라는 말을 배우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그걸 계속 써먹을 거야. 이 다음 단원에는 이제 그래프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백분율을 주로 많이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원이라는 걸 배울 때, 우리 친구들 이미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뭐냐면, 원주율 들어봤지? 파이라고 부르는 거. 그치? 거기에 분명히 원주율 하면은 이 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이 비율이라는 뜻이야, 비율. 이 원주율의 뜻이 뭐냐면요.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길이, 원의 둘레의 비율이 바로 원주율이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거기 원의 둘레 가지고 원래 둘레를 구하는 공식,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이 원주율을 사용할 건데요. 그때도 설명할 건데 그게 비율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원주율은요,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 그러면 봐봐.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가 바로 기준량이 되는 거지, 기준량. 여기가 뒤에 오는 게 바로 비교하는 양. 그치? 그래서 원주율도요,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거든? 원주의 비율, 이거를 바로 원주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얘를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 뭐뭐에 대한 기준량이 분모, 비교하는 양이 분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원주율은요, 지름분의 원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분수는 나누기, 그러면 원주 나누기 지름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주, 즉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을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원주율 가서 또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원주율, 파이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결국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 아주 쉽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치 이거를 공식처럼 이제 우리 막 외우고 못 외우면 헷갈리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하더라도요, 제대로 개념을 제대로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자꾸 응용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 우리 필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비와 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줬는데 이 작업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돼. 어떻게? 교과서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 읽으면서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개념들을 관찰하고 해석하면서요.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문제들 집에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개념을 그대로 식으로 공식을 그대로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들 다 풀어왔죠. 오케이? 미리 다 해놓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를 보는 거야. 선생님 문제풀이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풀면 공부가 확 반감돼. 그 우리 친구들이 투자한 그 시간에 대비해서 실력이 많이 오르지 않아. 왜냐면요, 지금 문제 푸는 건 내 생각이거든. 선생님 생각. 근데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드는 과정이야. 우리 학습이라고 그랬잖아. 학습. 배울 학, 익힐 습. 선생님한테는 지금 배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익히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되거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이게 가장 오래 남고 잘 남아. 제대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걸 먼저 듣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걸로 익힌다고 하면 이게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배운 거를 그냥 외운 거 그대로 그냥 그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해 보고요. 내가 잘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않았던 부분들 표시해 놓고 아,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반드시 선생님 요거 보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 문제를 꼼꼼히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해가지고 왔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체육관에요. 야구공이 18개, 축구공이 6개가 있었대. 야구공 수와 축구공 수를 바르게 비교한 사람 누구? 야구공은요, 축구공보다 12개 더 많습니다. 이건 뺄셈으로 비교했네. 야구공에서 축구공 빼면 12개 차이. 여기 야구공이 주인공. 우리 영어에서요, 주어 찾듯이 여기서도 수학에서도 주어 찾는 게 엄청 중요해. 야구공이 주인공. 야구공이요, 축구공보다 12개 더 많아. 야구공이 많지요. 맞는 말. 그 다음에 야구공 수는요, 야구공이 주인공. 축구공 수의 3분의 1배. 3분의 1배. 이건 진분수지요. 그러면 더 커질까, 작아질까?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요, 작아져. 그치? 우리 배웠지요, 분수할 때. 그러면 축구공 수의 3분의 1배, 즉 6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요 2지. 잘못했잖아. 즉 축구공 수가 야구공 수의 3분의 1배겠지. 주인공이 바뀌었지.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비교한 사람은 희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항상 우리도 영어처럼 주어 찾는 거 엄청 중요해. 말을 그대로 식으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읽으면서 개념을 떠올리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개념에서 두 수량을 비교할 때 뺄셈으로 비교하는 거,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 나왔었잖아. 그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거네. 그치? 두 번째, 2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가 3대 8이 되도록 색칠해 보시오. 뭐뭐에 대한 나왔어요. 뭐뭐에 대한. 전체 기준량, 색칠한 부분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 후항이 3, 너가 색칠한 부분. 그치? 그럼 전체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색칠한 부분이 3개. 그러면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이렇게. 끝.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방패연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시오. 선생님이 뭐뭐에 대한을 왜 강조했는지 알겠지? 뭐뭐에 대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세로에 대한 너가 기준량, 가로의 비 너가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 후항, 비교하는 양이 전항, 가로가 먼저, 세로가 나중, 끝. 이렇게 쓰면 끝. 오케이? 얘를 나중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이런 것도 배울 거야. 그것도 이제 아마 2학기 때 비례식 하면서 배울 건데요.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비는 그대로 성립해. 그거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일단 전항하고 후항이 뭔지, 즉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비교하는 양이 전항, 너가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 뒤에,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오케이? 30의 45에 대한 비, 45에 대한 30의 비, 30대 45, 30과 45의 비. 이 똑같은 요 숫자들을 가지고 읽는 방법이 책에 4가지나 나와 있어. 정확하게. 오케이? 다음 4번. 기준량이요. 비교하는 양보다 큰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시오. 기준량은 후항이고요. 뭐뭐에 대한 뭐뭐, 이게 바로 기준량이고요. 뭐와 뭐의 비,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고요. 7의 11에 대한 뭐뭐에 대한 너가 기준량이에요. 뭐뭐에 대한 할 때 이게 바로 기준량이라는 거야. 무조건 앞에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요. 무조건 앞에 있는 게 기준량 아니야. 뭐뭐에 대한 할 때 이 뭐뭐, 이게 바로 기준량이라고. 오케이? 기준량이 큰 거. 8하고 9하고 9가 크네요. 4가 6보다 작네, 탈락. 15가 10보다 작네, 탈락. 11이 7보다 크네, 너가 통과. 이해되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들이 이제 엄청 쉬워. 금방 풀 수 있어, 여기는.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3대 4. 분수는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소수는요, 4짝꿍 25. 분모분자에 25를 곱하면요, 100분의 75, 0.75. 백분율은요, 여기에다 100을 곱하면 되니까 75%. 이 11과 20의 비, 그러면 11대 20, 그러면 20분의 11이고요. 소수로 나타내면 얘 100으로 어떻게? 5 곱하면 100 되지. 그러면 5를 곱하면 여기도 5, 그럼 0.55가 되겠네. 백분율을 곱하기 100 하면 55%요. 선생님이 2짝꿍 5 알려줬고, 4짝꿍 25 알려줬고, 그 다음에 8짝꿍 125 알려줬는데요. 선생님 20짝꿍은 안 알려줬잖아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걸 배울 텐데요. 그거 배우기 전에 초등학교 때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할 때 나누기 거꾸로 하는 거 배웠지.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나누는 거. 20을요, 이제 제일 작은 수부터 나누는 거야. 1 다음 2부터. 2 나누면요 10이 되고요. 2로 나누면 5가 되지. 요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2하고 5하고 짝꿍인데 2가 하나 있네. 그러면 이제 이 짝꿍에서 5를 찾는 거야. 요렇게 찾으면 쉬워.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꾸 계산해보고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이제 친구들도 할 수 있어.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6번 민서가요. B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쓰고 이유를 써보시오. 9대 8과 8대 9는 달라. 맞는 말. 9대 8은요, 기준량이 8. 8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9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니, 8에 대해서 이 9는 얼마를 나타내니? 라는 거고, 얘는 8대 9는요, 9가 기준량. 9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은 얼마만큼에 차지하니? 이게 바로 비율이야.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이게 바로 비율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8을 기준으로 했을 때 9는요, 2를 넘어가는 거야. 8보다 크다라는 거. 9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은요, 9보다 작으니까 비율로 나타내면 9분의 8 해서 1이 안 되는 거지. 9가 기준일 때. 그치?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리고요. 8을 기준으로 9를 비교하는 거랑 9를 기준으로 8을 비교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오케이. 다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비교해 보시오.
뺄셈으로 비교하면요.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는 2개. 그러면요. 뺄셈으로 비교하면 가로는 세로보다 3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3이 더 크다. 이렇게 써놓은. 그럼 나눗셈으로 비교하면요. 가로의 길이의 2분의, 예, 세로가 더 짧으니까 우리 세로에다 곱하기를 해볼까? 세로의 길이 곱하기 2분의 5배는 가로의 길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분의 5배이다. 이렇게. 왜냐면요, 여기 가로 대 세로가 얘를요, 숫자로 표현하면 5대 2잖아요. 5대 2. 그러면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는요, 비율로 따지면 2분의 5거든요. 그러니까 세로를 기준으로 가로는 세로의 2분의 5배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세로 길이의 2분의 5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나중에 사실은 비례식 2학기 때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2학기 때 비례식을 배우면 이게 좀 더 쉬워져. 오케이? 그래서 우리 뺄셈으로 할 때는 얘가 더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3만큼 더 길다. 그 다음 나눗셈으로 얘기하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분의 5배이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비율을요 100분율로 잘못 나타낸 걸 찾아 기호로 써보시오. 백분율은요 비율에다가요 100을 곱하면 돼. 곱하기 100이니까 2칸 22 맞고요.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요 5하고 나눠지면 20 곱하기 4는 80 맞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요 2칸이니까 50이 돼야지. 너 틀렸네. 곱하기 100을 하면요 5, 7에 35 맞았고요. 그래서 잘못한 건 디귿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요, 분모를 그냥 100으로 만들어줘도 돼. 그래서 분자를 읽어도 된다고.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었을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100분율. 아니면 비율에다 그대로 100을 곱하면 100분율. 오케이? 다음. 같은 크기의 컵으로요, 그릇에 밀가루 8컵, 물 2컵을 넣어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밀가루 양에 대한 뭐뭐에 대한 밀가루가 기준량, 물이 비교하는 양, 밀가루가 기준량, 물이 비교하는 양,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얘를 일단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2, 너는 약분하면 4분의 1, 너를 소수로 25 곱하고 25 곱하면 0.25 끝. 이해되죠? 안 어렵지? 뭐뭐에 대한 선생님이 비와 비율 첫 시간에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 엄청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 알겠지요? 뭐뭐에 대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5학년 학생은 200명, 그 중에 남학생은 115명. 남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 남학생은 115명인데요. 여학생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요, 전체 200명의 학생 중에 남학생을 빼면 여학생이지 않을까? 전체 학생 200명 알려줬고요. 남학생 알려줬으니까 전체 학생 중에 남학생을 빼면 여학생이겠지.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알려준 거야, 이미. 전체 학생하고 남학생을 알려줬으면 여학생은 이렇게 알려준 거. 오케이? 그럼 몇 명? 85명. 그럼 얘를 이제 비율을 분수로 쓰래. 먼저 얘를 또 B로 85 대 115 써놓고요. 얘를 분수로 고치면 115분의 85 요렇게 써도 되고요. 우리 약분하는 거 5학년 때 배웠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약분을 해보자. 5로 나누면 5, 1은 5, 그 다음 35, 5, 7에 35, 5, 20, 5, 35, 23분의 17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오케이. 다음
비율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시오. 우리가요, 얘는 분수, 얘는 백분율, 얘는 소수. 그러면 그냥 100을 곱해가지고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제일 편할걸, 계산하기. 얘를 분수로 고치던지, 얘도 비율로 바꾸던지, 100분의 45 이렇게 하던지 해도 되는데, 그냥 100 곱하는 게 제일 편해. 100을 곱하면서 퍼센트로, 백분율로 나타내면요, 너는 22%, 너는 45%, 너는 36%. 비율이 높은 것부터는 45%가 제일 높고요. 36%, 그 다음 22%. 이해되지요? 오케이. 인형 가게에서 판매하는 인형 200개 중에서 곰인형이 66개, 전체 인형수에 대한 곰인형 수의 비율, 곰인형이 66대 전체 인형이 200개, 얘는 퍼센트, 즉 100분율로 나타내래.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면 200분의 66, 얘 2로 한번 약분해 볼까? 2로 약분하면요, 100분의 33, 오케이.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이 바로 100분율, 너는 33%. 여기다 그냥 100 곱해도 돼. 그럼 100하고 100 약분돼서 이것만 남잖아. 그치? 그래서 100분율은 100을 곱해주는 거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여기다가 그냥 100을 곱하면 요것만 남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원리가. 오케이? 그래서 비율에다가 소수나 분수에다가 100을 곱해서 나오는 이 숫자, 얘가 바로 비율이 이렇게 퍼센트 100분율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옷가게에서요, 2만원짜리 티셔츠를 할인하여 1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티셔츠의 할인율, 그러면 할인한 비율이잖아요. 할인한 비율은요, 원래 가격에서요, 할인하여 12,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를 할인했냐면요, 8,000원을 할인했지. 이 할인된 요 비율을 말하는 거야. 뭐에 대한? 원래 가격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할인한 부분의 비율. 원래 대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많이 나타내는. 그래서 할인율은요, 원래 가격에 대한, 정가에 대한 할인한 가격의 비율. 그러면요, 8,000 대 2만. 이게 바로 할인율. 그런데 퍼센트니까 100분율로 나타내래. 그러면 먼저 일단 얘를 분수로 바꿔보면요, 2만 분의 8천. 이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방패연 가로 길이 대 세로 길이 이거 있었지. 세로에 대한 가로의 길이의 비를 비로 나타내 보시오 할 때 몇 대 몇 했었지. 기억나나? 그게 3번 문제였나? 2번 문제였나? 거기서 얘네들을 전항과 후항을 같은 숫자로 나누어도 얘 B는 일정하다, 똑같다. 이 말 했었지. 여기서 지금 그 원리가 나오는 거야. 얘를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우리 분수는 약분할 수 있잖아. 1000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1000. 그 다음 또 얼마? 4로 약분하면 4, 2, 8, 4, 5, 20. 그래서 너는 5분의 2가 되겠지. 우리 분수를 약분할 수 있어. 그러면 얘도 당연히 마치 약분이 되는 것처럼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숫자로 나누어도 이 B의 크기는 똑같다고. 오케이? 원리가 알겠습니까? 굳이 비례식 안 배우더라도 여기서 원리 배우고 비례식 가서는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너는 분수로 나오니까 5분의 2. 그러면요, 퍼센트로 나타내. 그럼 100을 곱해볼까? 100을 곱하면 5하고 100하고 약분돼서 20. 그러면 40%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비율만큼 색칠해 보시오. 그랬어. 그러면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0을 차지하는 게 80%. 얘는 전체가 10개야. 그러면 여기 10으로 약분하면 되겠네. 전체가 10이었을 때 8개가 색칠한 부분, 그러면 이제 8칸 색칠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75%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5만큼, 이게 바로 75%.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전체를 12개로 했을 때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네. 그럼 너는 한번 보자. 5로 나누면요. 그냥 25로 한 번에 나눌까? 25로 나누면요. 4분의 3이지. 전체가 4가 아니라 12개야. 그러면 여기에 3배. 그럼 너도 3배 하면 되겠지. 그러면 너는 12분의 9가 되겠지요. 오케이? 그럼 전체를 12개로 했을 때 9개. 그러면 9칸을 색칠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색칠하면 돼. 이해되지요? 이게 바로 75%. 응? 그래서 항상 우리 백분율은요,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비율이고요. 그러면 100분의 얼마라고 이렇게 분수로 바꿔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게 분모를 맞추면 되잖아. 전체가 10개면 분모를 10개로 만들고요. 전체가 12개면 분모를 12개로 만들면 끝. 쉽지요? 오케이, 다음. 지효하고 서준이는 농구공 던져넣기를 했대요. 두 사람의 전체 던진 공수에 대한 넣은 공수 각각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 보시오. 그러면요, 전체 공수에 대한 넣은 공수 9번 넣었어요. 15번 던져서요. 11번을 넣었어요. 20번을 던져서요. 지우는요, 15분의 9가 되고요. 너 약분 3으로 나누면 5분의 3. 너는요, 20분의 11. 요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더 잘 넣었을까? 너 4 곱하면 20, 4 곱하면 12. 아, 지효가 조금 더 성공률이 좋네. 그치? 같은 시각에 키가 다른 가와 나무 그림자의 길이를 재었는데요. 각 나무의 키에 대한 그림자의 길이의 비율을 구하고 알게 된 점을 써보시오. 키에 대한 너가 기준, 그림자의 비율 너가 비교하는 양. 그러면요, 가는요, 키에 대한 그림자의 비율. 그러면 그림자 대 키.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 160분의 120. 약분하면요, 10으로 약분하고 4로 약분하면 4분의 3. 나는요, 키에 대한 그림자 대 키. 그러면 100분의 75. 너를 25로 약분하면 4분의 3. 비율이 서로 똑같네. 그래서 우리 알게 된 점은요, 나무의 길이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그림자의 크기의 비율은 일정하다. 그치? 이 나무의 키에 대한 그림자의 비율은 서로 일정하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네. 맞지요? 오케이, 다음 17번. 미연인의 반 반장 선거에서요, 2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연이와 혁주의 득표수가 다음과 같을 때 무효표는요, 전체의 몇 %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전체에 대한 무효표의 비율을 구해가지고요, 퍼센트, 즉 100분율로 나타내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는요, 2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니까 전체는 25. 그러면 미연이하고 혁주가 투표한 걸 합하면 몇 표? 23표. 그럼 무효표는 2표가 되겠지요. 그러면 전체에 대한 무효표의 비는 2대 25. 얘를 비율로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2. 얘를요, 전체를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해줘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으로 약분되면 4, 4, 2, 8. 그러면 8%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무효표는 전체의 몇 %입니까? 그러면 전체에 대한 무효표의 비율을 구하고요. 그래서 얘를 퍼센트로 100분율로 나타내주면 끝.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8번. 가와 나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나왔어. 뭐뭐에 대한 나왔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각각 구하고요. 넓이에 대한 뭐뭐에 대한 기준량이 넓이 5분의 인구수 11000 5로 나누면 5, 20, 그 다음 다시 5, 20, 00, 그치? 5분의 11,000은요, 2200이 되네, 2200. 그러면 얘를 한 번에 쓸까? 2200이라고? 너는 2200이요. 그 다음 너는요, 넓이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 20800. 8로 나눠볼까? 8로 나눠지나? 일단 해봅시다. 8이 16, 48, 68에 48, 00. 너는 2600. 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요, 구했어요. 인구가 더 밀집한 곳, 더 큰 거. 나 지역이 되겠지. 그치?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요. 즉, 이건 뭐냐면, 1제곱킬로미터당, 단위 면적당, 얘를 5로 나눴으니까요. 거기에 인구가 2200명이 있다는 거고, 여기는 2600명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나 지역이 사람이 훨씬 많겠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수학 여행을 갈 때 기차를 타는 것에 찬성하는 학생 수를 조사했는데요. 찬성률, 율이 들어갔으니까 뭐다? 비율. 오케이? 그러면요, 몇 퍼센트인지 구하고 퍼센트로 구하래. 그러면 백분율, 비율 중에서도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은 몇 반인지 구하세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찬성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바로 찬성률. 전체에 대한 학생 수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24분의 6 약분하면 여기다 써야 되겠다. 24분의 6 약분하면 4분의 1 여기에 100을 곱하면 25%. 그 다음 2반은요. 전체 학생 수 25분의 찬성한 학생 수 14 여기에 100을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요. 4, 4, 16, 4, 1, 4. 너는 56%. 3반은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찬성한 학생 수의 비율. 여기에 5를 곱하면 100을 곱하면 5로 나눠지겠지. 그럼 너는 60%.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은요. 3반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퍼센트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았지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찬성한 학생 수의 비율이 바로 찬성률.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 기준량,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분수로 쓴 다음에 퍼센트, 백분율이니까 100을 다 곱해주면 끝.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같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비와 비율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금방 할 수 있겠지?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들이 좀 많은데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 좀 막 빨리 풀면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천천히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때 봐서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